제일 중요한 건 재테크를 위한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꾸마! 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챔판입니다. 하이님, 네. 재테크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요. 그죠? 한장 하잖아요. 예, 예. 네. 오늘은 저희가 성공적인 재테크를 이끄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모였습니다. 5가지나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냥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렇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테크 하는데요. 네네네. 재테크 뭐라고 좀 정의해야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재테크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재테크를 하는 것. 네. 네. 재테크는 우리가 진부하지만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 제자에 네. 이 기술이라는 영어. 아, 테크놀로지. 그렇죠. 이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란 말이에요. 아, 합성어예요? 재물을 가지고 네. 기술을 부려가지고 네. 재물을 불리는 어. 것이 재테크란 말이지. 예, 예. 근데 이 정의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해하죠? 기술도 없는데 네. 재테크만 잘하면 네.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1000만 원으로 50억 만들기 이런 거. 그렇죠.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40만 원으로 2천만 원 만들기. 재테크는 투기가 아니다. 네. 재물을 가지고 기술을 더해서 재물을 불리는 것이 재테크의 제대로 된 정의고,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재테크에 임해야만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인 거고요. 첫 번째 정의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재테크를 위한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테크의 목적은 네. 내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로 하는 재무 목적을 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네.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는 내가 원하는 재무 목적이 있어야만 재테크가 성립을 하는데, 네. 이 목적이 없이 재테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재테크 요소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왜 모으냐 이거죠? 그렇죠. 네, 뭐 집 사기 위해서, 그렇죠. 노후 자금 위해서.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테크를 임할 때 그런 목적성이 없이 임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테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목적 있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이제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파병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네. 레바논에 파병을 갔다 와서 휴가가 길어요. 네. 해외여행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금하던 거 하나 깰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못 깼어요. 왜요? 그때 이제 통장이 나오잖아요. 네. 통장에 이제 네임펜으로 써놨더라고요. 어머니 환갑잔치라고. 목적 있으면요, 네. 안 깹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목적 있는 재테크를 할 때 네. 우리가 항상 그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에 대해서 화이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원칙 항상 3가지로 얘기합니다.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에도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네. 첫 번째 목적성이고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다시. 두 번째는 강제성이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네. 세 번째는 분산성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 남지 말라.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네. 강제성. 저 강제성 얘기할 때 공무원들 연금 얘기 많이 해요. 그쵸. 사람들이 맨날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군인 연금 많이 받는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공무원들이랑 군인들 연금 왜 많이 받는지 아시냐고. 왜죠? 고객님보다 배 이상으로 네. 그 월급 받을 때 네. 이미 더 많이 떼간다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요, 네. 임용 혹은 군인들 임관과 동시에요, 네네네. 전역할 때까지 혹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건들 수 없는 연금액을요, 네. 본인 뭐 소득으로 했을 때 뭐 19% 이렇게 납입하잖아요. 네네.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모은다라고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가 된다는 거죠. 분산성은 어떻게 좀 표현할까요? 분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 결국에는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말라인데, 우리가 재무 목적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한계인 사람은 어떤 말이죠? 네. 결혼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내 노년도 보내야 되고. 네.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 목적에 맞는, 그 기간별 목적별에 부합하는 상품에 선택을 해서 재테크를 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랑 목적에 맞춰서 그렇죠. 분산해서 가져가라 이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기본 원칙 3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재테크를 위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눌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목적별로 금융상품을 정할 수가 있어요. 목적별로 하면 예시가 뭐가 있죠? 예를 들면은 보통 목적은 기간과 비례해요. 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내가 차를 사야겠다 그러면 단기에 1년 이내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 내가
뭐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 차 살 돈, 30만 원 내가 결혼할 돈이에요. 네. 30만 원씩 모아서는 한 46살 정도에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 결혼 자금의 목표면 그 남은 기간 뭐 5년 후에 결혼하겠다면 그 5년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10년 후, 15년 후에 딱 맞는 목적별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7년 후에 쓸 돈인데 이거를 계속 단기에 단타에 좌우되는 주식으로만 보유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게 7년이 필요하면 장기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 펀드는 아니면 뭐 보험 상품 같은 걸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은 일단 재테크는 무너지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재테크를 또 분류할 때 자산의 배분 전략으로서 자산의 종류로 또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종류요. 자산의 종류로. 그렇죠. 똑같은 재무 목적이라 할지라도 네. 내가 어떤 것은 실물 자산, 네. 우리가 금이나 원화, 달러 같은,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금리 연동형 자산, 적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금리에 투자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주식. 주식도 마찬가지. 그냥 주식이 아니라 주식도 뭐 우량주와 그 다음에 뭐 가치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단순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그 다음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변액보험을 통한 이제 간접 투자 같은 것들처럼 자산의 종류별로 재테크에 선택하는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네. 다양하게 위험을 분산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시면은 지금 뭐 이제 목적에 따른, 네.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에 따른. 예, 자산의 종류에 따른. 네. 하나 뭐가 있죠? 하나요? 예.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앞에서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목적 자산 종류. 네네. 그럼 최소한 월에 저축액이 일정 정도 이상 돼야 나눌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나눌 게 없는 분도 있잖아요. 예. 일단 이분들은 목적만 생각해라. 아, 목적만 생각해. 그렇죠. 기간별로 맞춰서 목적만 생각해라. 일단 뭐 시드머니 좀 모아봐라. 이거 쓸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예. 뭘 그거 가지고 한 달에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뭐 일정 금액을 제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솔직히 주식 한 달에 5만 원씩 사는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죠? 펀드 10만 원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누구한테? 월급 처음 받는 직장인한테. 시작이 절반이니까. 시작이 절반이니까. 처음 받는 사람한테는 펀드 10만 원 유의미하지만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면은 사실 의미 없거든. 10만 원 펀드.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일단 좀 시드머니 좀 모아봐라.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네. 한번 홈파나님이 재테크에 임하는 그 명언 하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명언이요? 네. 제가 준비한 명언은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재테크는 족테크이다. 족이요? 족? 네. 발족자. 네. 이제 방송 불가용. 뭐냐면 재테크는 네. 5%의 이론과 네. 95%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몰라요? 근데 뭐냐면 재테크 떠들기도 진짜 많이 떠들고 주변에 뭐가 어쩌네 뭐가 좋다더라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건 묵묵하게 내가 해야 할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아주 기초적이고 이렇게 원론적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실행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 이거네요. 재테크는 곧 족테크다. 족테크다. 네. 족밥 쌓기.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네. 저는 좀 진부하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이런 명언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뭐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다시 유념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재테크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산이거든요. 자산. 그죠. 자산이자 소득. 계속 이 자산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산을 형성하려면 작게 해서요 꾸준히 모아 나가서 나중에는 내가 진짜 일하지 않아도 여기서 자연적으로 뭐 이자 소득이든 배당 소득이든 여러 가지가 좀 들어와서 편안한 노후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고의 재테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개처럼 일해야 된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개처럼이라면요? 아니.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면. 그럼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요? 빌 게이츠 1초에 13만 원씩 번다고? 그죠. 더 벌걸요?
저희가 오늘 또 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5가지 방법, 5가지 방법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재테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저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관련된 서적들과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관련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을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재테크와 비교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액션 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여러분들 재테크 수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하는 우리 꿈바보님 되길 바라면서 인사할까요? 네, 자, 둘, 셋, 꿈바!